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아동학대 문제, 또 요즘 사회에서는 더 좀 그 정도가 범죄의 가혹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어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얼마 전에 또 그 안타까운 구미빌라 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사회 문제가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사회적 어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을 때 역시 정책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죠. 아동을 이제 양육하고 훈육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무슨 권,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청구권, 뭐 소유권, 징계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958년에 이제 민법이 처음 제정이 될 때 민법 915조에 이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1958년에 현행체제 민법의 근간이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무려 63년 동안 네. 법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징계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성문법 체계하에서 굉장히 좀 불명확한 그렇죠. 규정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국민들의 공감들이 형성을 했고, 이미 본회의에서 본 징계권 조항 민법 제915조죠. 이 조항을 폐지하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법의 변화에 맞춰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에 맞춰서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악법의 폐지만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결국 아동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즉각 분리 제도, 양육자와 피양육자를 즉각 분리하는 거죠. 이걸 시행을 해가지고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그 신고를 했을 때 강제로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3월 30일부터는 1년에 2번 이상 신고되는 동일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를 반드시 분리해서 보호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분리 조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 아동 보호 과정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2세까지의 학대 피해 아동을 이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 보호 과정을 말하는데, 근데 보호 기간이 이제 최장 6개월까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아동 권리 보장원 홈페이지 그리고 또는 가정 위탁 지원 센터 그쪽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누구나 네. 보호 과정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엄격한 자격이 요건이 있어야 필요하겠죠. 되겠죠. 네. 그 대상자가 25세 이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아동과의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도 안 됩니다. 그 너무 많이 나는 그 한계점을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사회복지사라던가 교사라던가 의료인,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이제 3년 이상 등 이제 그 자격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격 기준을 충족을 하더라도 20시간 이상의 이제 그 양성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가정 환경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역시 보호 과정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안정적인 소득이 맞아, 그게 있어야 되게 되죠. 필요한 가장 사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취지 자체가 분명히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다만 그 의지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기술을 받는 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소명 의식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동이 가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이 아이한테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제 아동 지원 사업으로서 이제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는 걸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단어네요. 네, 드림 스타트. 결국에는 꿈을 지켜주는 거, 꿈을 지켜주는 건데 기초 수급자라던가 또는 뭐 차상위 계층, 그다음 법정 이제 한부모 가정 이런 경우에는 보건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교육, 꼭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 그거를 이제 아동들과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네. 우선순위란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되는 복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런 아동을 양육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 방침을 생각하고 방안을 생각하도 중요한데, 이미 출생에 있고 출생에 예정돼 있는 시대의 흐름이 저출산이라는 큰 틀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자원과 노력으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복지를 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결국엔 이런 정책들이 확대를 해야 결국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 최소한 아동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을 수가 있겠죠. 지금 다양한 혜택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뭐 예방 접종하는 거라든가 건강 검진 부분이라든가 또는 치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검진 부분들, 공부방이라든가 또는 뭐 예체능도 사실 예체능,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 것도 정서에. 지원하고 심리 발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교육 상담을 한다거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양육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첫째를 낳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한테도 그 아이는 처음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부모님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죠.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고 의지가 앞서는 것과 별개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거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는 자녀 발달 교육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들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 진짜 같아요. 필요하죠. 부모님들한테도 진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걸 안 해줘라는 뭐 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저는 건강한 의미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40대 내가 중1이었더라고요. 내가 벌써 중학생 아들이 있는 거야. 이제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하면 부모라는 입장도 참 얼마나 그렇죠. 고되고 가야 될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데 육아라는 부분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울타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아이의 차원 그리고 부모님의 그 관점에서 각각의 길로 공생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준 거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 신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229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시군구 드림스타트 여기 또 주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내 새끼 내가 이렇게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을 하던 정말 라떼는 말이야의 정말 시절도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네, 시대가 변했고 양육의 방식도 변해야죠. 아동은 국가의 미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정책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주위에서 혹시 아동 학대 정황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신고를 투철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주위에 또 모르시는 분들과 공유를 해가지고 올바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이제 아동들에 관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을 때 가장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주창했던 것이 분리제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한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대의 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양육의 방식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회 흐름에 맞게 변해야 되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진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고 그 아이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야 나중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 후대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의미 깊고 뜻깊은 날이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이런 제도 알리는 데 더 힘쓰고 주변의 아동들 더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킴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